멜라토닌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가요? 그 효과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지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또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노인 불면증 환자한테 주로 처방되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대 근무자나 시차, 잠자는 시간들이 변동되는 사람들이 생체 리듬을 깨졌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처방하기도 하고 복용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55세, 즉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한테 처방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보시면 일반적인 슈퍼나 파마시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해외 직구나 여행에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과 해외에서 사오시는 멜라토닌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궁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작용 시간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오시는 멜라토닌은 속방형, 즉 약효가 짧은 약입니다. 섭취하고 나서 약 한 50분 정도 지나면 체내에 50%만 남게 되고요. 한 2시간 지나게 되면 몸에 남아있는 멜라토닌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방되는 전문약으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약물이 서서히 분비되는 서방종으로 복용하고 나서 우리 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같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몸에 남아 있어서 잠을 7, 8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는 함부로 복용하시면 도리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를 하시면서 복용하셔야지 올바르게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멜라토닌은 복용 후에 잠잘 때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잠자기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해야 됩니다. 즉 11시에 주무시려면 9시 반에서 10시에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시에 주무시려고 목표를 하셨다면 10시 반에서 11시에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잠자기 직전에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씩 뒤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12시에 복용하시게 되면 며칠 지나면 잠은 1시나 2시에 자게 되고요. 그전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드셔야 되고요. 하루 이틀 복용해서 효과가 볼 수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자는 리듬, 또 잠자는 신경세포들을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조종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지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멜라토닌의 용량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오시는 분들의 멜라토닌의 용량을 보시면 1ml부터 10ml까지 다양하고요. 먹는 알약부터 씹어먹는 추잉 제제 또는 물약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형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는데 10ml는 어떻고 1ml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효과, 수면 시간 조정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0.1ml에서 0.3ml만 복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거를 잘 자도록 그리고 수면 유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ml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는 멜라토닌 서방정은 2ml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5ml 복용한 거나 2ml 복용한 거나 약물의 혈중 농도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2ml로 천천히 분출하게 되면 5ml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무조건 안전할까요? 외국에서 사올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멜라토닌은 꿈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꿈을 많이 꾸고 악몽을 많이 꾸시는 분들, 즉 긴장이 많은 분들한테는 도리어 꿈을 늘려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멜라토닌은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멜라토닌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늦추는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더디게 분비가 됨으로써 체내에 오래 남아서 오전까지 졸리거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약물 용도를 좀 줄여서 드시거나 복용 시간을 좀 당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멜라토닌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 환자한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의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는 이게 수면제처럼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아니라 우리 체온을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즉 우리 체온이 떨어져야지 우리는 잠자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잠자는 뇌의 시계들이 또
또 뇌의 세포들이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낮은 분들 경우에는 멜라토닌 복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근육 통증이라든지 가벼운 두통, 신경 과민, 성욕 감소, 어지러움, 또 식욕 부진, 미식거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거나 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애나 즉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약이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 있으면 간 손상을 일으키거나 약물의 분해가 더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 성분이 신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복사민이라고 하는 정신신경 약물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소화성 궤양 약물인 시메티딘, 그리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 특히 출혈과 같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역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경련제의 경우, 또 리판핀과 같은 결핵약물, 또 술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카바마제핀, 리판핀, 또 알코올들이 멜라토닌의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